자, 오늘 정부가 또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서울주택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오늘 이 부분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그동안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4억 원까지만 가능해요. 즉 1억 원을 더 자기 돈으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20대, 30대 분들이 영끌에서 집을 많이 샀는데 정부가 이 흐름을 좀 막아보려는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내면 위험하니까 말이죠. 근데 규제만 한다고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래서 정부가 같이 내놓은 게 바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입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 재건축 절차를 좀 더 빠르게 해서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거죠. 공공기관 보유 땅 활용, LH 같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에 아파트를 더 지어서 내놓겠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빚내서 집 사기는 어렵게 만들고 대신 집 자체는 더 많이 풀겠다는 전략이에요. 그럼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먼저 집이 없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줄었으니까 같은 집을 사려면 자기 돈을 더 준비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월소득 600만 원 정도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예전엔 5억 원 대출 5억 원 자기 돈이면 됐는데 이제는 4억 원 대출 6억 원 자기 돈이 필요해요. 1억 원을 더 모아야 하는 거니까 체감 난이도는 확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미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조금 다른 영향이 있습니다. 수요가 줄면 거래도 줄고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커지거든요. 특히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면 당연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드니까요.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는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도 있어요. 첫째, 사람들이 여전히 좋은 지역 아파트 한 채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인기 지역은 여전히 버틸 수 있어요. 둘째,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체감 효과가 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대출이 늘어나면서 집값이 꿈틀거릴 수도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주택자 당장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내 자금 상황을 먼저 점검하세요. 영끌은 더 위험해졌습니다. 1주택자 추가로 집을 사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투자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지역,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서울 대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빚내서 무리하게 집 사지 말고 대신 앞으로는 집을 더 많이 지어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집값이 드디어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실제로 체감하려면 오래 걸린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쉽고 재미있게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